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던 지난해 3월, 대한민국 선화계의 거목이 입적하셨다. 세수 77, 출가한 지 52년, 범주 스님께서 법계의 대자유인이 되셨다. 윤회의 강은 건너셨을까? 부탄자루 배 싣고 떠나신 범주 스님. 지금쯤 달마의 진묘목을 만나 허허 호탕한 웃음을 짓고 계시겠죠. 사형님께서 내려주신 달마야말로 이 시대를 대표하고 이 시대의 정신세계를 다 이끌어주시는 큰 그런 기운이 서려 있다. 이런 말씀들은 자타를 막론하보다 공인하는 바입니다. 달마의 진면목을 통해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신 범주 스님. 태양을 가리고 있던 구름이 사라지면 따뜻한 햇살이 드러나듯 범주 스님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중생의 삶에서 탐진치의 구름이 걷히고 사바의 밝은 빛이 깃들기를 서원했다. 업장에 구름이 사그라진 세계, 행복한 해탈의 길이 바로 성불이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범주 스님의 선화였다. 어떤 그 중생에 대한 사랑, 그런 거를 이렇게 그 선화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구현하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부처님 마음을 듣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선각자라고.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화행이 일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았지. 선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림으로 선을 했다. 속리산에서 싹 틔운 선묵일효의 길. 범주 스님이 빚어낸 선묵화는 붓길을 따라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에 닿는다. 이것이 선의 세계를 예술로 승화시킨 범주 스님의 정신적 문화유산이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지구촌은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물질 문명의 풍요 속에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는 미국인들. 그들은 지금 동양 정신에 심취해 있다. 물질에 치여 인간성이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 나를 찾아가는 명상을 통해 동양의 선에 매료되고 있는데, 이런 서구 사회의 선 열풍 뒤에는 한국의 선승 범주 스님이 있었다. 선을 통해 인간 본성을 찾는 길을 제시한 것이다. 이 선이 서양 사람들, 지성인들도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인간성 회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이 선이 이 시대의 달마 사상이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교류 재단인 아시아 소사이어티. 일찍이 아시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30여 년 전 범주 스님을 초청해왔다. 연꽃을 주제로 펼쳐낸 선묵 퍼포먼스. 선과 묵이 합일되는 찰나, 스님이 그림을 통해 전하고픈 선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화폭 위에 빚어낸 해탈의 세계에 지구촌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한다.
저건 누구도 저 달마상은 흉내를 못 내는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하나의 선화의 하나의 신기원을 신개척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독특합니다. 이게. 선화라고 하는 한순간에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모습에 모든 것에 생각이 멈추는 것, 그때가 부처의 마음이 나온다. 그 마음이 나오는데 그 어떤 퍼포먼스나 공연 속에서 순간에 그 사람의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이게 아니면 뭐가 있겠냐. 서구 사회에서 선열풍의 주역이었던 범주스님이 주석하던 속리산 달마선원. 이곳에는 여전히 스님의 흔적이 남아있다. 반평생 속리산의 하늘을 보며 달마선원을 이끌었던 범주스님. 붓 하나 들고 너털웃음을 짓던 스님은 밝은 기운이 넘치는 수행자였다. 언제 봐도 항상 밝은 모습이고 항상 편안해요. 사람이 대하기가 굉장히 편안하고 친구 같은 스님?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편한 그런 분이었어요. 선묵화에 뚜렷한 행적을 남기신 범주스님. 스님이 불가에 입문한 까닭은 무엇일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의 본질에 대한 의문으로 예술에 심취했던 학창시절. 미술대학 동기들은 스님을 그림 잘 그리던 친구 이현태로 기억한다. 학교 다닐 땐 속명이 현태예요. 이현태. 요 실기실에서 학교 우리 서양화 실기실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홍익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그는 낮에는 이론을, 밤에는 대상과 실기에 매진하는 열혈 미대생이었다. 하지만 이현태는 그림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 종교에서 인생의 나침판을 찾을 수 있을까? 이현태는 대학생 불교연합수련회에서 숱하게 번민하며 찾아 헤매던 인생의 길이 불교에 있음을 직감한다. 그때의 대불련 그 수련대위에서 아마 본인이 큰 어떠한 발심의 감화를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사가 호흡지간에 있거늘 내가 이렇게 살다가 금방 호흡 한 번으로 내 생명이 끝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무상 발심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일까? 그는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보문사로 향했다. 달마대사가 이르시길 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한 생을 헛되이 보낼 것이라 하지 않았던가. 청년 이현태는 한영훈 스님의 제자였던 춘성 스님께 은사로 모시기를 청했다. 하지만 당시 춘성 스님은 대작불사 중이었고 행자를 받을 수 없었던 춘성 스님은 전강 스님께 이현태를 추천했다. 전강 스님은 남양곡 북전강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불교 최고의 선승이라 칭송받는 선지식. 이현태는 전강 스님 밑에서 마음 공부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예나 지금이나 승속의 경계 없이 수행의 가풍이 오롯한 용화사. 이곳에 주석하셨던 전강 대선사께서는 청년의 머리를 깎아주셨다. 이현태가 스님이 되는 순간이다.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수행자로의 여정이 시작됐다. 절 소임은 힘들었지만 새벽 예불이 끝날 때면 전강 스님은 범주 스님에게 따로 법문을 해주셨다. 불교 공부의 기초를 닦아주신 것이다. 본인이 큰 스님들의 행적이나 큰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거기에 못지않는 수행을 해보시겠다고는 하나의 마음의 어떤 자세가 되어 계신 분이었어요. 정말 말씀 하나라든지 모습 하나가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내가 쭉 옆에서 보아왔거든. 정진의 열망은 범주 스님을 해인사로 향하게 했다.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인 해인사. 이곳에서 부단히 수행의 각오를 다지며 범주 스님은 한거를 시작했다. (60여) 명의 수자들이 방부를 드렸다. 가행 정진반과 일반 정진반으로 나누어진 수행. 범주 스님은 가행 정진반을 선택하고 하루 3시간만 자면서 모든 일정을 정진으로 채웠다. 치열한 구도의 장. 해인사 선방은 한치의 게으름과 안일함이 용납되지 않는 곳이었다. 성불의 길을 향해 이 못고를 되뇌었다. 화두 참고만이 남아있던 시간. 숙세에서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물론 그림도 끊었다. 그렇게 수행 정진을 하며 강산이 한 차례 바뀌었다. 출가 자체가 수행을 위해서 이제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주 서영은 실은 이 정진과 수행 자체가 당신은 온 목적이 됐었고 온 중심이 됐었고 온 원칙이 됐던 거죠. 용화사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범어사와 해인사 그리고 중앙총림에 이르기까지 가열차게 정진했다. 그리고 시절 2년이 닿은 곳이 무주 안국사다. 치열하게 고도했던 세월, 스스로 혹독하다 싶을 정도로 정진했던 범주 스님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요양을 할 생각으로 머물렀던 안국사. 전강선사 문도였던 한 스님의 권유로 범주 스님은 안국사의 주지 소임을 맡게 됐다. 여기서 범주 스님은 다시 붓을 꺼내들었다. 오랜 수행을 바탕으로 선묵화를 그리다 보니 몰입을 하게 됐다. 붓도 있고 화폭도 있고 무아의 상태가 됐다. 선과 묵이 하나 되는 선묵일이여. 범주 스님은 그렇게 화폭위에 오도성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산에 들어와서 참선 공부를 하는 도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 수행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이 선묵화를 하게 됐고, 선묵화는 나에게 하나의 수행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묵화는 곧 그대로 예술과 수행이 하나로 하는 나의 하나의 구도의 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림을 그리거라. 스승께서 이르신 말씀을 따라 범주 스님은 다양한 선화를 그렸다. 달마도를 비롯해 한산 습득도, 포대 화상도와 산수화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수행을 다양한 선화 작품들로 쏟아냈다. 그러면 아주 간명하면서도
그 어떤 그 선의 정신을 이렇게 함축시키려고 애를 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달마도 여러 가지로 그리겠는데 뭐 표준 달마도라든지 또 그 외에 몇 가지 작품은 착 보면은 썸떠트리는 수행을 그 수행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동양 선의 원료인 달마도에는 남다른 수행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본래의 달마 스님의 그 사상하고 아주 가장 근접한 달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모습이라든지 간명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마 스님 그런 사상하고 너무 닮아져서 우선 보관하고 싶다, 보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가의 달마도는 누구나 그릴 수 없다. 마음 맑은 스님이 그린 달마상이어라야 의미가 있는 법. 참선 정진으로 번뇌의 고개를 넘어 무심에 이르고 붓을 쓰는 기교를 벗어나 무기교가 되었을 때 그것은 진정한 선화가 된다. 그렇기에 범주 스님의 달마도는 수자들에게 먼저 인정받는 선화였다. 그냥 기교로서 그리는 그림은 하나의 그런 허상에 불과하지만 수행력으로 그리는 것은 달마 속에 선기가, 선의 기운이 탁 크니 들어있어서 그게 달마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죠.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서도 당신이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수행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말씀을 어찌 할 수 있겠느냐. 범주 스님이 원적하신 지 2개월 뒤 봉은사에서는 범주 스님의 뜻을 기리는 전시회가 보우당에서 열렸다. 남북 평화 통일의 염원을 담아 분청 대장경 조성 기금을 위해 마련된 전시회. 범주 스님의 유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선향이 묻어나는 범주 스님의 작품들은 독창적이라 평가되는데 일반 선화가 평면적이라면 범주 스님의 선화는 원근감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범주 스님의 경우에는 서양화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같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일반 그 불화를 전공한 사람들하고는 느낌이 다르다 이거죠. 이거는 그 동양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도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참 그림 좋다. 그네들은 드로잉이라고 봐요. 단색으로다가 이렇게 그리니까 이거 드로잉 참 좋다. 그런 작품을 외국에서 소개를 했더라면 굉장히 또 인정을 받았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화를 통해 포교 활동을 하던 범주 스님은 지난 198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갔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면적의 도시. 한국 출신 이민자가 10만 명을 헤아릴 정도로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LA 코리아타운에는 해외 포교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수많은 한국 사찰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달마사는 LA 최초의 한국 사찰이다. 세계 4대 생불이라 추앙받는 숭산 스님이 창건한 절로 숭산 스님의 요청을 받아 범주 스님이 주지를 맡았던 곳이다. 낯선 해외 포교의 장. 범주 스님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신도회를 정립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심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
사찰의 기본 예의 범절부터 기도법과 참선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그것으로 신도들은 서서히 불심을 키웠고 범주 스님이 사찰 재정까지 믿고 맡길 정도로 신도에는 성장했다. 스님께 말씀을 법문을 들으면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온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그 정화되는 느낌. 너무 나 자신을 자꾸 채찍질하는, 자꾸 그게 너무 심해져요. 자꾸 갈수록 자꾸 제가 보이고 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좀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그게 바로 그게 가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외 포교의 현장에서 범주 스님이 두 번째 가야 할 길은 한국 불교의 화합이었다. 한정된 교민들을 상대로 포교를 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사찰들 사이에 경쟁 관계가 형성됐던 것. 이에 범주 스님은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대동 한마당을 계획했다. 한국 사찰이 하나 되는 시간, 초파일 전야제 개최를 시작으로 범주 스님은 여러 대중 행사들을 펼치며 LA 불교계에 화합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한 5년 동안 이 재미 교포들을 포교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 5년 동안은 그 뉴욕으로 가서 선화를 통해서 주로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전시회, 또 퍼포먼스, 또 이 선화 지도, 이렇게 이 선문화를 통해서 이 한국의 이 불교 문화의 핵심인 선문화를 포교를 하다가 했었죠. 해외 포교 생활 5년, 범주 스님의 인연은 뉴욕에 닿았다. 활력이 넘치는 세계 최고의 문화의 도시. 범주 스님은 정법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미국인 포교에 나섰다. 뉴욕에서의 포교는 범주 스님의 특기인 선화가 주요 방편이었다. 기운 넘치는 달마의 강렬함, 선기가 서린 분놀림, 범주 스님이 펼친 선 퍼포먼스는 서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선 퍼포먼스 이후 범주 스님은 미국인들에게 선화와 참선을 지도했다. 서양 회화에서만 익숙했던 미국인들이 동양의 선 사상에 매료된 것이다. 일반적인 그 예술은 감성과 관념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아름다운 그 정서적인 것을 우리가 창조하는 데 있지만은, 이 선묵은 감정과 관념을 넘어서서 무념으로 들어가는 데 목적을 둬요. 그리고 그 무념으로, 내가 무념의 상태에 깊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이 달마는 다른 사람들의, 보는 사람의 마음을 무념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 동양의 정신은 변화를 만들었다. 서구 사회의 정신적 충만을 채우려 애썼던 10년. 해외 포교를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은 한국의 선이었다. 출가 이후 2번 강산이 변했다. 1989년 미국 생활을 마친 범주 스님은 출가를 다짐했던 속리산으로 돌아왔다. 법당 하나 변변치 않았던 절 살림. 범주 스님은 상좌 도산 스님과 함께 표고버섯을 재배하곤 했다.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는 스승이지만 오늘도 표고버섯 종균을 심는 도산 스님.
이렇게 심으면 사찰에서는 한 3년에서 5년 동안의 그 양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심어놓으면 한 3년에서 5년 동안 버섯을 따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잘라다가 이렇게 뚫어서 해놓으시면 큰 스님이 이걸 이렇게 심어주셨어요.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했던가. 잠시도 게으름이 없었던 삶. 범주 스님의 성불의 공덕은 후학들에게 이어졌다. 틈틈이 뿌려놓은 깨우침의 씨앗이 이제 결실을 맺는 것이다. 누구나가 다 그렇듯이 참 그 동자 때의 모습 내지는 엄마 뱃속에 있어서의 모습, 그 모습은 욕심도 탐내고 어리석음도 아무것도 없거든. 명상에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큰 스님이 하시던 말씀이 거의 그거였습니다. 그것만 찾아가라. 그래서 그것만 찾는다면은 성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생각 일으키면 사바요. 한 생각 놓으면 성불이다. 하지만 한 생각 놓아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 도산 스님은 초발심이 흔들릴 때면 범주 스님이 남겨놓은 표고버섯의 흔적을 되짚어 보는데. 여기 원래 여기 지금 끝내는 자리,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해서 어려운 절살림에도 참선만은 놓지 않았던 스승. 비움으로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갔던 범주 스님이었다. 나는 이제 크게 놀랐어요. 하루 면벽에 들어가시면은 거의 뭐 3일에서 일주일은 보통 그냥 그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계십니다. 그렇게 참선에 대해서는 대가였었고. 속리산의 풍광에서 범주 스님이 가장 좋아했던 곳, 달마 바위는 참선 수행터였다. 오후 불식을 하며 내 안의 순수한 본성을 찾았던 시간. 범주 스님은 선을 통해 어지러운 마음의 파장을 없애고 맑은 기운을 얻었다. 참선이 끝나면 범주 스님은 사찰 한켠에 위치한 작업실로 옮겨 앉았다. 수행으로 얻은 무아의 분놀림.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 내 안에 나를 찾아가는 선의 세계. 참선으로 얻어진 밝은 기운이 오롯이 담긴 달마도이다. 범주 스님의 달마는 퍼포먼스로 승화됐다. 일필휘지, 거침없는 붓끝에서 표현되는 마음의 세계. 보는 사람들에게 화폭의 밝은 기운이 전해지면 사바의 중생들은 인생의 고뇌를 내려놓는다. 수행과 예술이 다르지 않으리다. 대단하십니다. 큰 붓을 들고 쭉 갖다 대는데 붓을 쭉 갖다 대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딱 집중이 되면서 하나로 통하면서 아, 저 내공이 대단한 내공이구나. 와, 저 힘이 어떻게 나오나. 부산에서 열린 에이펙 행사에는 범주 스님의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됐다. 수행자의 붓끝에서 나온 한국 선의 향기가 세계의 지도층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당신께서는 그거를 하나라도 더 보고 마음의 이 평화를 느끼게 하고 또 발심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폭이 아니냐라고 해서 시간만 나면 그래요. 여기 전시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려고 그랬어요. 달마 선원 안에는 대중과 마음을 나눈 곳이 있다. 선문화예술원은 속리산 자연 속에 모여 순수한 본성을 찾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열린 공간인데
상시로 전시되는 작품마다 스님의 사자후가 배어난다. 이 망도 같은 경우도 이게 스님이 뒷모습인 것 같고 정신 차리세요. 내 말 잘 들으세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시면서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막 법문을 하시던 모습이 너무 그립고 그랬습니다. 한평생 새로운 시도를 즐겼던 범주 스님. 오칠로 보존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천년선화는 대대손손 선화의 밝은 기운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작품이었다. 제대로 된 선을 알리기 위해 애썼던 수행자. 범주 스님의 오랜 노력은 이른이 넘어서야 실현됐다. 이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법을 속리산 힐링센터를 통해서 구현하려 했던 염원이 참 개헌을 목전에 두고 참 가셔서 대단한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게 된 마음입니다. 달마서는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은 아트 힐링 센터. 스님의 빈자리는 이제 신도들이 스스로 채워간다. 문명의 이기 속에 상처받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다스릴 목적으로 설립된 아트 힐링 센터. 요즘 이곳에는 특별한 수업이 열린다. 나무에 문양을 새기는 전통공예 서각을 배우는 시간. 한치라도 어긋날까 조각칼을 다루는 손놀림에 정성이 가득한데 서각의 대상 작품은 범주 스님의 달마도. 지난해 열반하신 범주 스님의 선 사상을 계승하는 추모 사업의 일환이다. 스님의 그 추모 사업을 갖다가 이제 기리는 뜻에서 서예하고 이제 각자 서각을 갖다가 이제 스님 그 선화 작품을 갖다가 재탄생을 시켜서 대중들한테 스님의 그 구도의 그 이제 열정,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스님 입적하셨어도 계속 이제 계승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수업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아트 힐링 센터의 프로그램은 범주 스님의 신념으로 고안됐다. 물질 문명에 휩싸인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명상을 제시했던 범주 스님. 생활 참선법인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내면을 청소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트 힐링 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열심히 북을 친 다음에 우리가 모든 잡생각, 생각들이 끊어지고 모든 감정이 끊어지고 오직 내 순수한 마음, 텅 빈 마음만 있을 때 이 자리가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내 마음이고 바로 그게 참나라 이 말이야. 지금 깊이 이해 못하더라도 이걸 잘 기억해 놔봐. 앞으로 명상을 쭉 하다 보면은 언젠간 깨달을 날이 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듯 수행의 방법도 저마다의 그릇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이런 범주 스님의 뜻으로 아트 힐링 센터에는 선화와 참선을 비롯해 북과 춤 그리고 웃음 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들이 본성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가 재미있게 쉽게 명상으로 들어가서 마음이 맑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근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이 근기에 맞도록 맞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마음이 밝아지면 되는 거예요. 밝아짐으로써 내 인생이 밝아지니까. 그러니까 삶이 밝아진 만큼 그게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이 불교라는 것도 어떤 극소수의 사람을 위한 그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많은 사람들에 맞는 방법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대표 선원 가운데 하나인 문경 봉암사. 수자 스님들의 정진터인 이곳에 범주 스님의 그림자가 들이운다. 지난해 7월 봉암사 인근에서 선원수자 선문화복지회가 세계 명상마을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한국 불교의 참선 명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대작불사. 범주 스님은 자신이 떠날 것을 알기라도 하듯 원족에 들기 석 달 전 선문화예술원과 자신의 작품들을 수자복지회에 기부했다. 스님께서는 그 평상시에 늘 수행하는 그 수자들한테 관심이 많으셨고, 또 젊었을 때 수자 노숙해서 했기 때문에 뭐든지 도움을 주고 싶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시회도 한번 수자회를 위해서 한번 하셨고요. 우리 범주 스님의 유훈을 어떻게든지 잘 우리가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1차 여기다 이제 전시실을 만듭니다. 오칠선화 작업의 후유증으로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고 떠나신 범주 스님. 선의 대조화를 향한 스님의 큰 뜻은 명상마을에 남아 전 세계에 우리의 정신문화를 알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유혹을 다 뿌리치고 오직 정진하고 수행자만이 존경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된다고는 그런 무서운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도 그렇게 결과를 다 크니 만들어서 다 뭔가 권리 등기해서 다 수자복지한테 다 깨끗하게 넘기고 당신이 그렇게 입적을 하신 그 정신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도 그런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떠나셨던 범주 스님. 지난해 3월 열반 일주기를 맞아 추모제가 봉행됐다. 큰 스님을 아끼는 사부 대중이 모여 범주 스님의 덕을 기리는 자리. 추모제 행사 진행은 선원수자 선문화복지회가 맡았다. 열반 1년, 동참 대중들은 행복으로 충만했던 범주 스님을 떠올린다. 작품을 과시하기보다 자신의 수행이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음에 감사했던 범주 스님이다. 우리 달마선원에서 그러한 위대한 일들이 성숙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줘서 정말 그 인류 전체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리고 그림을 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 와서 선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야 얻을 수 있었던 수행의 경지였다. 참선이야말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 믿었던 범주 스님. 이제 그 선의 향기는 화폭 위에 담겨 세계인의 문화유산이 되었다. 양 가셨으니까 잘 가셨다가 또 오셔서 다음 생에 또 만나서 도반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비록 스님의 육신은 가셨지만은 스님이 남기신 이 작품을 통한 가르침이나 또 스님의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바의 인연을 다 거두시고 가신 것 같지만은 또 이러한 작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또 돌아오시리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생에는 반드시 사람의 몸으로 다시 오리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시면은 다시 이제 정진을 하셔서 그 선화를 당신이 이루지 못한 아트 힐링 센터를 다시 이 세상에 크게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포교를 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선을 통해서 행복의 길로 평화의 길로 가기를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범주 스님의 작품은 단순히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다. 지혜가 녹아있는 선어록이요 제자의 잘못을 경계하는 죽비였다. 치열했던 구도의 여정에서 정진의 힘이었던 선무. 이 작품들은 마음을 나누는 다리가 되어 대중에게 회향한다. 이제 범주 스님의 법체는 가고 안에 계시지만 그 가르침은 천년선화에 남아 정신적 빈곤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미래 선의 가능성을 전하게 될 것이다.